실제 문장에서 일형식 동사를 못 알아본다는 거,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 눈앞에 일형식 문장을 둬놓고 그게 일형식인지 모른다니까. 즉 일형식이 뭐다를 배웠지 일형식으로 무슨 말을 한다를 못 배웠단 얘기예요. 살다, 돼지이다. 태어나다, 돼지이다. 생존하다, 돼지이다. 있다, 돼지이다. 그래서 여기 there를 보고 저기에는 이라고 해석을 하면 저기에다가 콱 묻어버린다. 알겠죠? 즉 이 데카르트 아저씨 없이는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게임도 할 수 없단 얘기예요. 드디어 동사의 형식, 그 중에서도 일형식에 대해서 배웁니다. 일형식이 뭐죠? 완전 자동사죠.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죠.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 이런 말들은 좀 들어봤을 건데 걔네들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건지 잘 알아? 그거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설명해 줄게요. 동사가 완전하다고 하는 건 보어가 없단 얘기예요. 보어가 뭐죠? 주어나 목적어를 대등한 입장, 즉 동격지위에서 보충 설명해 주는 놈, 그 놈을 보어라 하죠. 예를 들어서 조나는 등신이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조나가 주어고 뭐뭐이다가 이형식 동사잖아. A equal B다 할 때 그 이형식. 그때 바로 그 B에 해당하는 등신, 그게 보어죠. 이 문장 안에서 등신하고 조나하고 지금 서로 이퀄인 거잖아요. 바로 그런 걸 보어라 하는데 동사가 완전하다는 얘기는 그 보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동사라고 하는 거는 목적어가 없는 거, 바로 그걸 자동사라고 합니다. 목적어가 뭐죠? 행위의 대상, 뭐뭐 을을에게 이런 식으로 해석 붙는 거. 뭐뭐 을을이 붙었을 때는 3형식의 목적어라던가 4형식의 직접 목적어, 5형식의 목적어 이런 것들이고 뭐뭐에게가 붙으면 4형식의 간접 목적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조나는 다이애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조나가 주어고 좋아한다가 3형식이죠. 뭔가를 어떻게 하다 그러면 다 3형식이라 그랬죠. 자, 여기에서 좋아하다라고 하는 행위의 그 대상, 그게 바로 지금 다이애나잖아요. 바로 요놈이 목적어인 겁니다. 물론 다이애나는 여자이니까 놈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놈이 목적어예요. 행위의 대상. 그런데 자동사라고 하는 건 이 목적어가 다 없단 얘기잖아. 그래서 일형식은 완전 자동사다 보니까 보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어요. 뭐 있는 게 없어. 도 없어. 그렇다 보니까 문장 형태가 가장 간단한 겁니다. 주어하고 일형식 동사만 있으면 완전한 문장이 성립이 돼요. 뒤에 물론 뭐가 붙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 붙는다면 보어나 목적어 이런 게 아니고 부사 또는 관계대명사 그런 것들이 붙을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나 목적어가 붙었다? 그러면 일형식이 아닌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일형식이라고 하는 문장 형식에 익숙해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처음 올라오는 학생들한테 내가 항상 물어보거든. 일형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 공부를 좀 한 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 자동사요. 그 중에서 공부 조금 더 한 학생은 주어하고 동사로 끝나는 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그거는 10명 중에 2명 정도가 그렇다는 얘기고 나머지 8명은 그냥 멀뚱멀뚱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대답을 한 아이들이 실제 문장에서 일형식 동사를 못 알아본다는 거, 바로 그게 문제예요. 뭐 일형식은 완전하다, 자동사다. 그래서 보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눈앞에 일형식 문장을 둬놓고 그게 일형식인지 모른다니까. 실제 그래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걸 안 배웠거든. 각각의 문장 형식들마다 할 수 있는 유형의 얘기들이 있어요. 그걸 안 배운 거야. 즉 일형식이 뭐다를 배웠지 일형식으로 무슨 말을 한다를 못 배웠단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르쳐 줄게. 일형식은 4가지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이동하다예요. 이동하다. 영어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일단 한글로 생각해봐. 뭐가 있어? 이런 게 있죠. 가다, 오다, 달리다, 걷다, 기어가다, 굴러가다 뭐 이런 것들 말이죠. 물론 언어라고 하는 건 수학이 아니다 보니까 예외는 있습니다. 여기 enter, 들어가다란 뜻이죠. 어디 출입하다란 뜻도 돼. 그런데 들어가는 거면 이동하는 거니까 일형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enter는 기본적으로는 3형식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일형식의 go하고 이동하다 일형식의 go하고 전치사 into가 합쳐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 일형식 동사하고 전치사 합쳐지는데 왜 삼형식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전치사라고 하는 건 타동사 같은 성격을 가져요. 전치사의 성격과 역할, 분류 그런 것들을 다 따로 이제 나중에 배우기는 할 건데 일단은 전치사는 타동사 같은 성격 가진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지금 배우는 건 뭐예요? 자동사죠. 목적어가 없는 거죠. 반대로 목적어가 있으면 그때 타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동사의 자자가 스스로 자자란 뜻이야. 즉 혼자 뭐 한다는 거. 타동사의 타자는 남 타자를 뜻하는 겁니다. 타인할 때 그 타. 그래서 어떤 행위를 남한테 한다. 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전치사가 바로 그 타동사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그렇다 보니까 뒤에 목적어가 와야만 하는 거예요. 전치사 뒤에. 그런데 그 목적어가 아무거나 오지는 않고 명사 또는 동명사 이런 애들만 올 수 있습니다. 물론 명사절도 올 수는 있어요. 간접의문절 그리고 관계대명사와 같은 애들이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나 동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전치사 뒤에 인칭대명사가 올 때 다른 격을 쓰지 않고 목적격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by me, to him, from her 이렇게 얘기하죠. with I, for she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바로 그런 타동사 같은 성격을 가지는 전치사하고 일형식 동사가 합쳐진 그런 개념의 동사다 보니까 enter는 삼형식이 되는 겁니다. 어때? 이해되죠? 이런 예외들이 있다고 수학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예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그냥 주어가 혼자서 가다, 뭐 걷다, 굴러가다, 뛰어오르다, 뭐 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일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물론 동사라고 하는 건 어느 한 형식으로만 쓰이지는 않아요. 어느 한 형식으로만 쓰이는 동사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 주로 여러 형식들에 걸쳐 있습니다. 문장의 형식 인트로 영상에서 내가 보여줬잖아. 개동사가 1, 2, 3, 4, 5 형식으로 다 쓰일 수 있는 거. 물론 걔는 이제 1에서 5 형식까지 다 쓰이니까 조금 변태긴 하지만 보통 한 2개의 문장 형식, 뭐 많으면 3개 정도? 그 정도 걸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fly, 날아가다란 뜻이죠. 이 fly라고 하는 게 목적어가 없이 쓰이면 일형식 이동입니다. 무조건 일형식이란 뜻이야. 그래서 날아가다 또는 비행기를 타고 비행하다 이런 뜻을 가져요. 그런데 fly가 목적어랑 같이 쓰이면 뜻이 달라집니다. 연 따위를 날리다, 비행기를 조종하다, 비행하다가 아니고 깃발을 휘날리다. 그 다음에 이 목적어 자리에 국기가 들어가면 그러면 국적기의 지위를 가지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단체나 명분 따위를 자랑스럽게 여기다. 자기가 소속된 단체나 자기가 지금 밀고 있는 그런 명분 있잖아. 그런 걸 자랑스럽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일형식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 목적어가 붙은 경우가 아니고 혼자 뭐 하는 경우. 그런데 뜻이 이동하다에 해당해? 그러면 무조건 일형식이란 얘기야. 뭔 소린지 이해되죠? 두 번째 유형은 존재하다입니다. 존재하다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죠. 살다, 돼지이다. 태어나다, 돼지이다. 생존하다, 돼지이다. 있다, 돼지이다. There is, there are. 이런 걸 유도부사라 하는데 뭔가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주로 쓰이는 표현이죠. 요거 조금 이따 볼 건데 어쨌든 이것도 일형식 존재하다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타나다, 돼지이다. 발생하다, 돼지이다. 그리고 전쟁 따위가 발발하다, 질병 따위가 창궐하다. 이런 것도 존재하다, 즉 일형식 존재하다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무언가가 지속되다 또는 종식되다. 그런 것도 일형식 존재하다에 해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survive, 일형식으로 쓰면 그냥 생존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survive에 목적어가 붙어요. 그러면 뜻이 달라집니다. 무언가를 극복하다, 이겨내다, 버텨내다 이런 뜻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는 일형식을 배우는 거죠. 목적어가 없이 쓰였어? 그리고 생존하다의 뜻을 가져? 무조건 일형식인 겁니다. 뭔 소린지 아시겠죠? 그 다음 유형은 몸 자세 움직임이에요. 바로 이런 게 있죠. 앉다, 서다, 눕다, 일어서다, 자빠지다, 무너지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몸 자세를 나타내는 동사들이잖아. 바로 이런 게 일형식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고개를 끄덕이다 라고 하면 우리말로는 삼형식 같죠. 왜? 고개가 목적어가 되고 끄덕이다가 동사 같잖아. 삼형식 타동사. 그런데 영어에서는 nod 라고 하는 일형식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얘는 삼형식으로도 쓸 수도 있지만 이 자체로 일형식으로도 쓰입니다.
무릎 꿇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말로 놓고 보면 무릎이 목적어고 꿇다가 삼형식 같지만 영어에서는 kneel이라고 하는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허리 숙이다 마찬가지예요. 허리를 숙이다 같지만 영어에서는 bend over 따로 있습니다. 웅크리다 몸 자세 마찬가지죠. 다 일형식인 겁니다. 처음 보는 어떤 동사를 사전을 찾아서 해석을 해봤어? 그런데 이런 뜻이 나왔어? 그냥 일형식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얘네들도 목적어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stand up 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자기가 일어서는 거잖아. 그쵸? 그런데 stand up 사이에 목적어로서 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럴 때는 삼형식이 돼요. 그리고 뜻도 달라집니다. 그 사람을 바람맞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바람맞히는 게 뭐예요? 언제 만나기로 해놓고 안 나가버리는 거지. 그걸 바람맞힌다 하잖아요. 바로 그런 뜻이 돼요. 이해 잘 되죠? 자, 그리고 일형식의 마지막 유형 GSMW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만든 이름이에요. 뭐냐면 목적어를 밝힐 필요가 없거나 애초에 목적어가 없는 행동. 즉 그냥 혼자 한다는 얘기죠. 개샹 마이 웨이. 그래서 GSMW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거 욕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걸 그냥 짧게 개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개샹이라고 하는 건 일형식의 정수와 같은 겁니다. 바로 일형식 동사의 영혼이야.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종류가 제일 많아요. 사실 이동하다, 존재하다, 몸 자세 움직임 얘네들은 몇 개 안 돼. 딱 요런 얘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개샹은 졸라 많아요. 물론 여기에 다 나열을 할 수 없지만 일단 좀 대표적인 애들을 놓고 보자. 자, 보세요. 공부하다. 이게 대표적인 개샹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벌컥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여러분들한테 너그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단 말이야.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가 스터디가 개샹의 일형식입니다. 뭐 공부하는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공부한다고만 밝히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 자, 그런데 아까 그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저 영어 공부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봐. 그러면 삼형식입니다. 영어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sing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조나는 매일 아침 한라산 꼭대기에서 미친놈처럼 노래한다. 이러면 일형식이야. 왜? 무슨 노래 부르는지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나는 매일 아침 한라산 꼭대기에서 미친놈처럼 애국가를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삼형식입니다. 뭔 소린지 이해 잘 되죠? 그리고 succeed 같은 경우 일형식, 즉 개샹으로 쓰이면 전치사 in과 보통 같이 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뭐에서 뭐뭐에 성공하다 이런 뜻을 가지는 거고 succeed가 그런 전치사 in 없이 그냥 목적어랑 같이 쓰여 그 경우에는 삼형식이 돼요. 뜻도 많이 달라집니다. 무언가를 계승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돼요. 즉 왕위 같은 거 계승하는 거죠. 독서하다, 춤추다, 사고하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기 혼자 이런 행위를 하면 개샹의 일형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try 같은 경우는 학생들 입장에선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요거는 뒤에 가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3형식의 수동태 그리고 4형식의 디오 수동태 얘네들도 개샹의 일형식이 된다고? 그것도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일단은 요 네 가지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에 중점을 두고 배워보도록 합시다. 예문 먼저 들게요. 빨간색 글씨는 일형식 동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똥색으로 뽀개기랑 해석이 돼 있어? 그러면 그거 종속절이란 뜻이에요.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건데 뭐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한다는 거잖아. 바로 그게 일형식입니다. 개샹의 일형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비동사가 지금 존재하다라고 쓰였죠. 즉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의 일형식이죠. 그런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 어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이 말 누가 하신 거야? 요 아저씨가 하신 거죠. 여기 보면 데스카르테스라고 써있죠. 근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데이카르트라고 발음해야 되는 겁니다. 즉 데카르트 아저씨죠. 슈퍼 울트라 초특급 레어 먼치킨입니다. 자기 혼자서 수학자도 하고 철학자도 하고 과학자도 하고 그리고 의사까지 하셨어. 시원하게 다 해드셨어. 리스펙트! 그러니까 슈퍼 울트라 초특급 레어 먼치킨이죠. 그리고 근대 철학, 예를 들면 회의주의, 실존주의, 계몽주의 이런 것들이 이 아저씨 덕택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즉 앞방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 XYZ 좌표 체계
그 좌표 체계를 만든 게 바로 이 아저씨입니다. 그래갖고 맨날 X하고 Y하고 그려놓고 거기에서 2차 방정식 따지고 3차 방정식 따지고 하다가 여러분들의 수명이 단축되잖아. 바로 그 좌표 체계를 이 아저씨가 만드신 거라고.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거죠. 미적분. 그거를 뉴턴 아저씨가 발명을 한 거거든. 근데 이 뉴턴 아저씨가 발명한 미적분도 이 데카르트 아저씨의 좌표 체계가 없다면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XY 좌표 체계 도대체 누가 만든 거냐고 죽여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했을 건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못 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에서 사용되는 그 3D 그래픽 있잖아. 그게 이 XYZ 좌표 체계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이 데카르트 아저씨 없이는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게임도 할 수 없단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데카르트 아저씨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냐면 뻔히들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한번 의심을 품어보신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살아는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는 하는 건가? 그게 맞나? 이런 의심까지 해보셨어. 그러다가 내가 지금 생각은 하고 있네? 그러니까 존재는 하고 있다는 게 증명은 되네? 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뭔 소린지 이제 조금 알겠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이런 배경 또한 알아둔다고 나쁠 건 없죠. Loki came to Earth and said, kneel. 로키는 왔다. 지구에 왔다. 이동의 일형식이죠. 그리고 말했다. 개샹의 일형식입니다. 무듭구덕. I said. 자세의 일형식이죠. 물론 say 같은 경우에는 삼형식으로 많이 쓰여요. 뭔가 라고 말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런데 여기 지금 봐봐. 컴마하고 쌍따옴표 붙어 있잖아. 간접 화법이 아니고 직접 화법이죠. 이렇게 쌍따옴표 붙어 있는 직접 화법으로 쓰인 말들은 개별 문장 취급합니다. 그래서 얘가 삼형식이 아니고 개샹의 일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and는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건 and, or, but 이런 애들이 있어요. 물론 얘네들도 영상을 따로 올리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기억해 두면 편해요. 앞뒤가 똑같은 문장 구조 등위 접속. 앞뒤가 똑같은 문장 구조 등위 접속. 등위 접속. 앞뒤가 똑같은 문장 구조 등위 접속. 이거 무슨 얘기냐면 등위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앞에 절 그리고 뒤에 절이 구조가 그냥 똑같다는 얘기예요. 앞에 절에서 Loki came to Earth로 가죠. 뒤에 절도 사실은 Loki said kneel 이렇게 가야 하는 건데 앞에 Loki 나왔는데 뒤에 가서 뭘 또 얘기해. 그러니까 그냥 생략해버리는 거라고. 앞뒤가 똑같은 문장 구조니까 이렇게 기억해두면 편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똑같은 구조니까 등위 접속사 뒤에 있는 절에서는 앞에 나왔던 것들이 다 생략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What goes up must also come down. 여기 what부터 up까지가 주격 관계대명사 what절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사 what절이 이 문장 전체, 즉 본절의 주어, 절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은 물론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일단은 그냥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은 또한 내려와야만 한다. 둘 다 이동의 일형식인 거죠. The earth not only circles around the sun, but it also spins on its own axis. 여기 not only 하고 but also 보이죠? 이런 건 상관 접속사라 합니다.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구는 돌 뿐만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돌 뿐만 아니라 지구는 또한 회전한다. 자기 자신의 축을 기준으로 회전한다. 는 뜻이죠. 여기까지는 지구의 공전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까지는 자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는 다들 알죠? 그래서 지금 일형식으로 말할 수 있는 4가지 유형들의 예문들을 보고 있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죠. 여기 there is, there are 이거 유도부사인데 다시 자세하게 가르쳐 준다고. 일형식을 얘기할 때 얘가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있다 없다, 즉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한번 봅시다. There was a shiny thumbtack on a chair. 여기 유도부사 there는 자체적으로 뜻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할 때 쓰이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there를 보고 저기에는 이라고 해석을 하면 저기에다가 콱 묻어버린다. 알겠죠?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있었다. 반짝거리는 웬 앞정이 하나 있었다. 의자 위에 란 뜻이죠. 이 문장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원래 영어에서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오잖아. 그런데 웬 유도부사라는 놈이 먼저, 그것도 뜻도 없는 놈이 주어 자리를 꿰차고 앉았고, 그리고 주어는 동사 다음으로 나오네. 이거 좀 뭔가 변태적이죠?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비동사가 혼자 있기 뻘쭘해서 그래요. 비동사는 일형식으로 쓰이면 존재하다, 있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A shiny thumbtack was 라고만 해도 완벽한 일형식 문장이 성립은 해요. 물론 요즘 현대 영어에서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봤잖아. 여기 비동사가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 I am 이라고만 얘기해도 나는 존재한다 라는 뜻의 완벽한 일형식 문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기 봐봐. 이거 언제적이야? 1500년대, 1600년대잖아 지금. 즉 옛날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현대 영어에서는 이렇게는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쓴다고 해서 본토코쟁이들이 이걸 못 알아보지는 않아요. 그냥 옛날 말이라는 얘기죠. 우리로 치면 뭐뭐 했사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만 써도 완전한 문장이 성립을 한다고. 그런데 비동사가 1형식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2형식으로도 쓰여. 그런데 비동사가 2형식으로 쓰이면 A equal B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만 써 놓으면 물론 1형식이긴 하지만 이 2형식으로 비동사를 쓰던 그 습관 때문에 비동사 뒤에 뭔가 주격보어 같은 것이 붙어줘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본능적인 욕망이 막 똥구멍 깊숙이에서부터 스멀스멀 밀려 올라오죠. 아니 여러분들 영어 처음 배울 때 I am a boy, you are a girl 그거부터 배웠잖아. 그게 2형식이거든. 그러니까 유도부사를 먼저 빼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유도부사 빼주고 동사를 그 다음에 넣고 그 다음에 주어를 넣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1형식으로 쓰인 비동사가 혼자 있기 뻘쭘해서 유도부사라는 놈을 일부러 끼워 넣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그냥 해보면 이런 식으로 썼을 때는 웬 반짝거리는 앞정이 있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There was a shiny thumbtack 이런 식으로 유도부사를 붙이면 있었다. 반짝거리는 앞정이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별로 대단할 거 없죠. 놓고 보니까. 그 다음 이렇게도 할 수 있어. A shiny thumbtack was on a chair. 이것도 유도부사를 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썼을 때 해석을 하면 웬 반짝거리는 앞정이 있었다. 의자 위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이렇게 써놓으면 있었다. 반짝거리는 앞정이 의자 위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쉽게 이해되죠? 바로 그게 유도부사라고 하는 겁니다. Jonah sat on the chair and he sprang into the air out of pain. 조나는 앉았다. 그 의자 위에 앉았다. 앞정이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자세 일형식이죠. 그리고 여기 등위 접속사죠. 앞뒤가 똑같은 그리고 그는 튀어올랐다. 수직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잖아. 즉 이동의 일형식이죠. into the air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out of pain out of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뭐로 인해, 뭐뭐 밖으로 이런 뜻을 가지는 전치사예요. 여기에서는 뭐뭐로 인해를 뜻하는 겁니다. 즉 아파가지고 공중으로 튀어올랐다는 거잖아. 당연히 엉덩이에 앞정이 박혔으니까 튀어올랐겠지. 의자에 앉을 때 앞정 없는가 한 번씩 확인들 하세요. 자, 그리고 아까 내가 뭐 또 다시 얘기한다 그랬죠? 3형식의 수동태 그리고 4형식의 디오 수동태 이런 애들도 겟샹의 1형식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거 보여줄게요. 능동태라고 하는 건 뭐죠? 주어, 바로 행위자, 그 뭔가를 한 놈, 그 주어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술하는 거, 바로 그걸 능동태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수동태는 뭡니까? 뭔가를 당한 놈, 즉 목적어, 능동태에서 목적어였던 놈, 그 놈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술하는 거, 바로 그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 문장에서는 목적어, 즉 능동태에서 목적어였던 놈이 수동태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당한 놈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수동태에서는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죠. 뭔 소린지 이해되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일단 3형식 문장의 능동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Attack stung Jonah's butt.
앞정 하나가 쐈다는 거죠. 조나의 궁디를 쐈다는 거죠. 이 문장을 이제 수동태로 한번 바꿔보자. 아까 수동태는 뭐라 그랬어?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라 그랬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 있는 조나의 궁뎅이가 주어로 와야죠. 이렇게. 그리고 주어가 왔으니까 동사가 와야 되잖아. 그런데 수동태에서 동사는 항상 어떤 식으로 쓰이죠? BPP 이런 식으로 쓰이죠. 그래서 동사가 왔습니다. 물론 아까 내가 삼형식의 수동태 또한 일형식, 그것도 개쌍의 일형식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일단 지금은 모른다고 가정합시다. 몇 형식인지. 그래서 그냥 V로만 표시를 해둘게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와야 해? 원래 주어였던 놈이 와야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따져보자. 여기 by attack라고 하는 전치사고가 됐네? 그 전치사고가 누구를 수식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죠. 얼라리요? 명사가 아닌 걸 수식하네? 그러면 부사구가 되네? 부사는 내가 계속 뭐라 그랬죠? 문장 안에서 떨거지 역할한다 그랬죠? 즉 없어도 되는 놈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by attack라고 하는 부사구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결국 이 문장 안에서 남는 건 뭐하고 뭐뿐이야? 주어하고 동사밖에 안 남는 거죠. 얼라리요? 주어하고 동사밖에 안 남는 건 바로 일형식이잖아. 아까 그렇게 배웠잖아. 기억나죠? 주어하고 동사만으로 완전한 문장이 성립이 되는 거. 그걸 일형식이라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삼형식의 수동태 또한 개쌍의 일형식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서는 존재의 일형식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살해당하다 이런 경우에 말이죠. 어찌됐든 해석을 해보면 조나의 궁디는 쏘였다. 앞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죠. 삼형식의 수동태가 왜 일형식이 되는지 이제 이해 잘 되죠. 사형식의 디오 수동태도 물론 여기서 보여주진 않았지만 삼형식의 수동태랑 개념은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형식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내가 얘기했죠. 노력하다 시도하다 할 때 그 try 이거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 한다 그랬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Jonah tried to pull it out of his butt. But the tack was in too deep. try가 투부정사랑 같이 쓰이면 개쌍의 일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투부정사가 의도 목적 용법의 부사 역할을 하게 돼요. 즉 뭐뭐 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 즉 뭐뭐 하기 위해 애쓰다, 하려 하다. 즉 뭐뭐 하려 하다, 뭐뭐 하려고 애쓰다. 그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나는 뽑아내려 했다는 거죠. 그것을. 아니 아까 엉덩이에 앞정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 뽑아내려고 하는 거야? 그의 궁디로부터 뽑아내려고 한 거죠. 그러나 그 앞정은 들어가 있었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try가 투부정사랑 쓰이는 게 아니고 명사 또는 동명사 이런 거랑 같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try가 삼형식이 돼요. 뭔가를 즉 명사 또는 동명사를 한번 시도해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try가 그냥 혼자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맥락에 따라서 노력하다, 시도하다 그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맥락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I'm grateful. Grateful we tried. Man, oh man, did we try. 요 try 투부정사하고 try 명사 또는 동명사 이거를 학생들이 많이들 헷갈리더라고. 요거 구분하기 굉장히 좋은 방법 하나 있습니다. 발음을 해보면 돼요. 자, 요거 발음 한번 해봅시다. try 투부정사. 다시 한번 try 투부정사. 이거 목 나가겠네 이거. 발음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하는 거야. 애를 쓰는 거라고. 그런데 이거 한번 발음해보세요. try명, trying. 굉장히 쉽지?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구분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일형식 동사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일형식 동사라고 하는 건 완전 자동사라서 보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문장이 가장 간단하게 구성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주어하고 일형식 동사만 있으면 완전한 문장이 성립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일형식 동사를 가지고 이런 네 가지 유형의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했죠. 이동하다, 존재하다, 몸 자세 움직이는 거, 그리고 개쌍. 즉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그냥 주어가 혼자서 스스로 행하는 거 그런 게 무조건 다 일형식인 겁니다. 기억하기 편하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일형식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빡세게 알아봤습니다. 앞에서 내가 보여줬던 분류 방법 같은 것들이 실제 어법 책들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거 그냥 내가 그렇게 정리한 거야. 그렇다 보니까 뭐 이해가 안 된다거나 궁금한 게 있다면 주저없이 댓글 올려주세요. 내가 모든 댓글을 올라오자마자 다 답글을 달 수는 없겠지만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나름 성실하게 답글을 달아볼 테니까 주저 말고 모르는 거 있으면 또는 궁금한 게 또는 헷갈리는 게 있다 하면 댓글로 올려주세요. 열심히 배우는 게 중요한 거잖아. 다음 영상에서는 이형식 동사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